유재수 비리 상부의 보고라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유재수라는 이름 석자가 몇 번 등장을 했죠.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해서 이제 어제 조사를 벌였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조사를 받는 동안요 사표가 수리돼서 전 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랬죠. 17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랬는데요. 금품에 대해서 일부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기에는 대가성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조사받고 나오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급여 받으신 건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는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청와대 일선에서 관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체들한테 돈 받고 표창장 제공하셨나요? 그건 하면 사건만 없습니다. 업체들한테 돈 받고 표창장 제공하셨나요? 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기자들 질문에 역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채널A 단독 번호로 알려지게 된 사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업체로부터 법인카드까지 받아서 펑펑 쓰고 다녔다. 이런 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아예 그냥 카드를 받은 거예요. 법인카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미국 항공권도 사고 골프채도 사고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장경태 위원장, 법인카드까지 받았다는 것은 약간 충격적인데요. 예. 아무래도 금융 관료로서 이분이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총리실에서 근무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혐의들이 만약에 또 취재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근데 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2차례 소환했지만 한 번도 저런 장면을 포착을 못 하잖아요. 들어가는 장면 포착 못하고 나오는 장면 포착 못하고. 아, 잠깐만, 그러네요. 아까 찍은 게 이제 그 차에 탄 한 컷이 하나 사진 한 장 그게 다예요. 근데 저게 아마 이제 동부지검이니까 저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저게 다 찍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그 고등 군사법원장 이분도 최근에 이제 그 구속하고 나온 거 화면이 찍혔는데 예. 왜 조국 전 장관만큼 저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화면이 안 찍히는지 예. 아까 하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 검찰의 특혜를 봐준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아까 혹시 그 그래픽 오피스텔 그거 말고 그 전 그래픽 한번 좀 주시겠어요? 이거. 자, 하 국장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왜 감찰을 중단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저 그래픽 마지막에. 저 유재수라는 당시 금융정책국장 시절의 비위 그 사실 그 혐의, 그 당시에 청와대 저 감찰을 중단했는데 그 혐의가 감찰이 중단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 고발을 했었어야 될 만큼 엄청난 무슨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감찰을 무마한 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이것이 무슨 큰 비리가 아니고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다. 예, 프라이버시 문제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 채널A에서 이걸 취재가 들어가니까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위가 있었다. 예. 다만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 관련해가지고 밝히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비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보십니까요? 감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가 있었습니까? 외국인 투자사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송도에 네. 공장을 취득했는데 그걸 100%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은 거예요. 100% 취득세 감면받았어요? 예. 물론 지방에서 조례로 네. 100% 감면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거 66억이 넘는 돈을 100% 모두 감면을 해주니까 이거 좀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많이 해줬다 만약에 나간다면 음. 바로 거액의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이거를 바로 유재수 당시 그 행정관이 예. 바로 거기에서 행안부에 예. 있는 고위공직자를 거기다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하. 거기에서 이제 감면이 됐다는 거예요. 66억 원 취득세를 100% 감면받게 해줬다. 그렇죠. 아하.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슨 단순히 뭐 어디 뭐 골프채 받고 그다음 아니면 뭐 접대 받고 술접대 받고 네. 항공료 받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허. 이 정도는 이걸로 해가지고 당시에 확인된 것이 거기에 있는 유학하던 아들의 유학비를 계속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히 뇌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뇌물에 해당한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감찰 대상도 안 된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납득이 거죠. 안 이건 된다. 고발 대상이에요. 고발 대상이다.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을 해야 되죠. 아, 그만큼 근데 중대한 문제다. 예, 이런데도 안 됐다. 이거는 명백한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민정수석이 했을지 구위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뭐 장사하듯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발급해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서서 전해드렸다시피 오피스텔 사용하게 해주고요, 뭐 법인카드 사용하게 해주고 책도 대량으로 구입해주고 이런 좀 편의를 받은 유재수 전 국장이요. 이 제공한 업체들에게 뭐 당시 나왔던 표창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될 때 그 수위를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표창장이나 감투 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표창장 저럴 때 주라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 조금씩 나오는 걸 보니까요. 사실 점입가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점입가경. 맞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처음에 청와대에서 특감반에 이제 포착에 대해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데 소환 조사를 받자마자 바로 스스로 사표를 내서 그냥 의원 면직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냥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징계도 안 받았어요. 그냥 퇴직금 다 받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몫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가죠. 갔었고. 예. 그리고 자기가 강원도 출신이신데 부산과 아무 연고가 없는데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을 발탁해서 준 춘천 거거든요.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 과정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큰 그림이 하나 있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점입 가경의 비위 사실을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이 뇌물 수수나 향응 접대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골프채, 항공료, 자식 유학 비용, 법인카드. 법인카드, 오피스텔 사용 아이고야. 등등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별의별 거 다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런 분이 사실은 이 정부에서 지금 금융위에 사실은 고위국장을 했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청와대 특감반에 의해서 공무원 비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묻힌 거 아닙니까? 묻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영전을 한 거잖아요. 예. 영전에서 부산광역시 알겠습니다. 경제부시장 갔기 때문에 저번에서는 아마 동부지검에서 끝까지 아마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까지 얘기는 유재수라는 이제 개인 비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유재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유재수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재수 건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그 감찰 중단을 누가 지시했을까? 지금 이제 이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파만파인데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유재수 개인 비위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청와대의 윗선까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유재수 이분에 대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사실 폭로하면서 이런 그렇죠. 이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셨던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건 어찌됐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다만 이거를 어떻게 묻느냐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요. 아마도 여기 검찰 과정에서 뭐 분명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그 공무원에 대한 감찰하고 특이하게 다른 게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릅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면요. 지금 아까도 우리 김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봐요. 오피스텔 개인 사무실 받았죠. 예. 자녀 유학비 받았죠. 예. 골프 접대 받았죠. 술 접대 받죠. 음식 접대 받죠. 차량 제공 받았죠.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비리거든요. 택시비까지 받았대요, 택시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마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민정수석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민정수석실은 이런 범죄를 보면은 당연히 이건 봐가지고 넘겨야 되겠다. 이게 거의 합의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원래 수사나 마찬가지로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혐의 내용의 중대성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2017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3개월 동안 감찰이 됩니다. 아하.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1월부터는 그 바로 이 국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한 3개월을 있다 와요. 어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병가를 냈어요. 왜? 계속적으로 안 나니까 너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병가 처리. 병가 처리. 예, 병가 처리를 누가 국장급 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병가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게 가능했다고 하는 거는 예.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영상을 또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이 유재수 의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자, 수석님께 여쭙니다.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 반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위에 특감 반장이 있습니다. 이인걸 특감 반장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직 할 일이 없습니다.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오직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반은 내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런 시간, 그런 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감찰 무마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증언이 하나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유재수 당시 국장을 감찰할 당시에 그 감찰을 담당하던 특감 반원들이요. 유재수 국장이 친노 핵심이자 유력 인사인지 모르고 고강도로 감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뒤늦게 이 감찰 사실을 인지해서 감찰 무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여전히 이 과정에서 윗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한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뇌물수수 혐의 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백화점식으로 다 한 거잖아요. 저런 불법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찰에 포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게 윗선의 지시로 이게 무마가 됐고 그 다음에 무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해서 경제부시장까지 그 고속 영전을 한 거잖아요. 예.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이상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유재수의 뒤에는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누군가가 감찰을 무마하도록 직권남용을 했든지 누가 외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밝혀져야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 윗선에 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있다면. 이게 또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 이 광범위한 범죄 혐의 그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 그다음에 오히려 영전됐다는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하. 그래서 누군가는 저 뒤에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합리적 의심인데 제 생각은 제가 이게 정말 기후로 끝나길 바랍니다만 예. 조국 민정수석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조국 더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당시의 국장을 잘 몰랐다는 걸로 지금 진술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 뒷선에서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청와대에서 과연 당시에 노무현 행정부 당시에 노무현 정부 행정관으로서 제일 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친노 핵심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보면은 예. 이런 내용이 어딘가에서 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지금 김 교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김민지 기자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죠. 네,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회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어떤 관련된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갈게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네,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친분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나요? 사실인가요? 예,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 조국 전 장관의 얼굴도 본 얼굴 본 적이 적도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해서 감찰이 윗선에서 무마가 됐다면 얼굴도 모르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한 게 아니라 혹시나 더 그 윗선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조국 개입, 그러니까 최소한 조국이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벌써 저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 유재수 의혹이 조국 이 민정수석이 개입한 거냐 아닌 거냐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이건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조국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국 더 윗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재수라는 이 분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지? 뭐 좀 힘은 있어 보이는데 뭐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픽 한번 준비했습니다.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고 비서실장 당시에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조국 이상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추측이라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엘리트 관료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총리실에서 관리관급으로 1급으로 승진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로 좀 뭐랄까요. 뭐 한직은 아니지만 어찌되건 또 다르게 인사분류가 됐던 측면이 있고요. 또 만약에 정말 사실 관료에게 친문 핵심 이런 표현도 붙이지 않는데 저도 좀 그냥 그저 엘리트 관료에게 오히려 차관으로 영전하지 못한 게 오히려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저분의 한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인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시기에도 총무비서관 한 분이 사실 다 관리하시고 더 그 어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요. 민정수석실이 민정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법무회 비서관 또 법무비서관 등등의 각각의 비서관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거든요. 감찰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감찰반의 모든 그 감찰 사안들을 보고는 받겠지만 예. 그걸 자체가 비서관이 결정사항 또 수석이 결정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수석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혹은 또 이 보고 절차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비위 정황에도 영전한 유재수. 아까 김건식 교수님도 몇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렇게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영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픽 혹시 다시 한번 줄 수 있어요? 예, 금방 지나갔어요. 마침 그래픽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중에 비위 의혹으로 사표. 근데 당시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민주당 모세 수석 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 누군가 유재수의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저렇게 가능할까요? 이런 건데요. 예, 하국장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금융정책국장이잖아요. 일개 국장이잖아요. 예. 특감반에서요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비리 있으면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직책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감반원들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지금 현재 그 직접 조사를 했던 사람은 아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하. 밖으로 안 나서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그거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상의하다가 김태호 특감반원의 같은 반원한테 상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것이 위에 가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다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그냥 무마가 됐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냥 무마가 된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승진하고 해외에 나가서 2개월 이상 병가를 내고 또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 있는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사표가 수리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예. 보면은 도저히 일개 국장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알겠습니다. 자기하고도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뭔가 뒤에 배경이 있지 않으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된 속보가 좀 잠깐 온 것 같아서요. 그냥 잠깐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속보 처음 내용부터 좀 돌려줄 수 있어요? NHK 말고요. 첫 번째부터. 예, 이거. 자, 청와대가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연장을 안 하고, 이제 종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려가 많았잖아요. 이거, 지소미아, 연장 조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좀 있었는데,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을 했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네요. 아마 추가적인 좀 내용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좀 제가 상황 보고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설 한번 보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예. 오늘 이게 한 중앙일보에 실린 사설을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유재수 건에 대한 사설이었어요. 제목은 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이게 이제 사설 제목이고, 그 사설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 청와대에서 비위 덮기가 있었다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사안이다. 예. 지금 계속 이야기됐던 내용들이죠. 그것을 이제 사실은 유력 일간지의 사설까지 쓸 정도면 전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수사 1단계로서 유재수 전 시장의 이제 비위, 뇌물수수와 관련된 다양한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진전이 되다 보면 아까 말한 무마 의혹, 그다음에 영정과 관련된 뒷배, 그다음에 누군가가 뒤를 봐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글쎄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유재수 의혹에 계속 비위 의혹도 늘어가고 있고요. 예, 검찰의 칼끝도 이제 청와대 윗선을 점차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